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청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걸쳐 있는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 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인지대와 송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간이한 소송 절차로는 소액사건 심판, 요즘에는 3천만 원 이하죠. 소액사건 심판이나 또는 지급명령 제도 이런 걸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금전채무라든가 대채물 채무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그런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2주 내에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민사소송 절차로 가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 절차가 되면 이제 원고 측으로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제 민사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소송 사기를 배울 때에는 이게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소송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고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를 소송 사기라고 강학상 얘기하고 있는데, 법원이 속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소송 사기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소송 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그러한 경우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야 당연히 소송 사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송 사기의 제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보전 방법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 관계가 창설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소송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간이한 소송 절차로서 소액사건 심판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는 소송사기죄에 있어서 이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느냐, 이런 게 문제되겠지만,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나니까 당연히 소송사기죄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간이하게 금원이나 대체물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허위의 주장이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해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해서 한 분야만,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형사 절차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송사기죄에서 언급되는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이라든가 재판상 화해, 그래 지급명령 이런 경우가 과연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이해하는데 단순히 암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시험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의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민사소송 절차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지급명령과 소송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이 상당히 더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